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변 후보자가 구의역 사고 희생자에 대한 과거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책 검증을, 국민의힘은 3대 결격 사유를 내세우면서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변창흠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진행 중인데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이율 배반과 내로남불형 인간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시대에 변창흠 후보마저 국무위원이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양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창흠 후보자는 오늘 즉시 자진 사퇴하고, 만약 자진 사퇴할 용기가 없다면 임명권자는 변 후보자의 지명을 즉시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국민의힘이 어떤 당입니까? 박덕흠, 전복민,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이런 마피아들을 생산한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평균 48억의 재산을 보유한 데가 국민의힘입니다. 네, 야당은 계속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요. 여당은 적임자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어딜까요?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예.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 이제 우리 기업의 그런 잘못된 거는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다라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답변을 하는데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구의역 사건, 예. 그 노동자의 그 억울한 죽음, 예.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 그때 얼마나 예. 많은 국민들이 애통해하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그 열악한 노동자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반성도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발언 때문에 야당이 자꾸 이제 사퇴하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봐도 인식의 문제에서 상당히 좀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단순한 말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인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어쨌든 중대재해 그 처벌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좀 아쉬운 게 진작 좀 그런 인식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뼈저리게 반성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당은 뭐 계속 이제 사퇴를 요구할 것이고 예. 결과적으로 아마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 결국 또 인사청문회 법에 의하면 설령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임명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인식의 문제,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이 갖는 그런 문제들은 어쨌든 네. 상당히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변 후보자는 그 김군, 구의역 사망사고였던 김군에 대해서 거듭 사과를 하면서 발언에 대해서 중대재해기업법 처벌법 제정에도 동의한다 뭐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녹취를 준비해가지고 지금 청문회장에서 틀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제발 간절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살아서 돌아왔으면 어떡하세요.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엄마는 정말 밝히고 싶어요. 정말. 후보자가 말한 그 인식이 내 아들 죽이고 내 삶까지 빼앗아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도 제정해서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세요. 재해는 특히 산업재해는 절대 실수나 사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 그런 탐욕스러운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업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설계부터 계획 또는 모든 과정을 책임지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김문배 어머니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만은
정말 밝히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변 후보자가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만 좀 더 진심 어린 진정한 사과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저기 유족들 찾아가도 지금 예. 그 국민들의 여론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제가 예. 알고 있거든요. 뭐 그게 유족들에게 지금 사과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결국은 뭐 글쎄요, 이제 변 후보자가 임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글쎄요, 저는 그 과거의 그 문제가 그 발언 그게 단순한 말실수 같으면은 뭐 그냥 사과하고 예. 또 지난 일이니까. 예. 정책 능력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한 소방수로 투입되는 이제 그런 네. 인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철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든지 특히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뭔가 이제 같이 양극화를 해소하자라는 건데 양극화의 문제를 이런 분의 인식은 그것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우리 시민사회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지금 현재로서 대단히 부정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 글쎄요, 뭐 결국은 사과했지만 그것이 그 과거의 발언을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달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에 뭐 사과도 하고 뭐 그 농성장도 찾아가서 유족은 없었지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의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정의당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데스노트에 올릴지 말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어떻게 발언했을까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 당에서는 오늘 청문회까지는 보고서 보자. 최종 판단을 하자는 입장이고, 다만 그 당내의 뭐 의원들이나 지도부는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변 후보자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그 주거 정책에 있어서는 나름 진보적인 측면이 있으나, 하지만 이런 그 부동산이나 이런 그런 걸 다 집을 짓고 네. 또 그 국토를 개발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노동자들의 인권이 굉장히 또 소중하거든요. 네. 거기서 사고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이 변 후보자의 이 진보적인 그런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측면이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말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지켜보겠다. 아직은 부정적이다라고 봤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낼 것 같습니까? 전 부정적 입장 낼 것 같아요. 예. 심상정 의원의 발언도 아까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김종철 대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기본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설령 정책이나 어떤 주택 정책의 방향이 진보적이라 하더라도 노동자 인권을 중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생각나는 게 슈페터라는 경제학자가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서 이 사회과학자, 경제학자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웜하트, 쿨헤드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네. 전 정책 능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정책 자질, 능력, 역량 중요합니다만 어떤 인식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또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택 정책만을 관장하는 교통부 장관의 국토교통부 장관을 떠나서 국무회의의 일원인 국무위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얼마나 가치가 부합하느냐를 따지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예. 단순한 말실수만 따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야당도 좀 그런 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고 여당도 너무 감싸기만 할 게 아니라 예. 조금 같이 좀 그런 것도 비판하면서 나중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그랬으면 예. 좋겠다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뭐 단독으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건 네, 사실이지만 뭐 뜨거운 가슴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지금 발언을 한 네.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진정성 있는 해명이 안 나오면 문 대통령 입장에선 결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좀 곤란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글쎄 뭐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좀 곤혹스러운 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다시 또 내정을 철회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아마 내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도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예. 아마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나왔잖아요. 네.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이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가 의미하는 게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예상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난해 조국 사태 때부터 사실 이런 진영 논리가 더 이제 확산되고 뭐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도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정경심 교수가 1심이니까 네. 항소심도 있고 아직 뭐 많이 남았어요. 예. 15개 혐의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인정됐잖아요. 예. 입시 비리 같은 건 다 이제 인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유죄가 나왔고 법정 예. 구속까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과거에도 완전 나눠져 있던 서초동과 이제 이 광화문으로 나눠져 있던 그 진영 논리들, 내가 정경심이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1심에서 이런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했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도 할 말이 좀 없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예. 네, 그 검찰 수사의 시작이 사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 시작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이제 설화들을 겪고 논란들을 겪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검찰 개혁, 뭐 그리고 전국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그래서 되겠습니까? 검찰 개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죠. 단지 여러 이제 인과관계와 연결돼 있을 수 예. 있다 하더라도 검찰 개혁은 일단 공수처가 출범을 곧 할 거고 공수처장도 이제 곧 결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이 직접적으로 뭐 검찰 개혁과 연관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상징적으로 볼 때 현 예. 정부가 갖는 조국 전 장관을 임명했던 예. 정권이었고, 근데 그 부인이 이제 1심에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과 그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면 아무래도 여권으로서는 좀 발언권이 좀 약화되지 않는가 예.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예. 자, 사실상 정경심 교수 관련 혐의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또 윤석열 그렇습니다. 총장 예, 예. 징계 집행정지 신문이 이제 내일 또 열립니다. 속개되는 건데요. 기각이냐 인용이냐에 따라서 큰 전국의 파장을 몰고 오겠죠. 글쎄요, 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뭐 정경심 교수의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건 예. 아닙니다만 예. 윤 총장이 주도했던 사건들이었거든요. 전부. 예.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이제 이 신문이 있고 이제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이제 결과가 나올지 빠르면 뭐 네, 이번 주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인용된다면 뭐 윤 총장 다시 바로 복귀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징계위원회의 절차라든지 그런 위법성 같은 것들이 이제 부각되는 것이라서 정권으로서 대단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예. 윤 총장이 주장했던 것들 많이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 임기를 포기하고 자진 사퇴할 것인가 그것도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정직 2개월이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을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그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해임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기각된다 하더라도 바로 자진 사퇴로 연결될 가능성은 좀 그렇게 높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인용 기각 여부에 네. 따라서 또 검찰과 전국의 흐름도 바뀔 거기 때문에 오늘 내일 상당히 전국에는 굵직한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빠 찬스 논란이 됐던 뭐 정봉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민의힘의 당적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를 보면요. 박덕흠 국민의힘 당시 의원 그리고 이상직 민주당 당시 의원, 김홍걸 당시 의원 모두 탈당하면서 면피를 한 게 아닌가, 면피성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좀 대단히 공허해 보여요. 예. 탈당을 해서 당적을 안 갖고 있는 게 이분들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 어쨌든 예. 그런 죄를 짓고 혐의가 있고 의혹이 있으면 설령 뭐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덕성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의원직을 그만두는 게 맞아요.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예. 여야로 나누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네. 진보 보수의 문제는 더욱더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 국회 윤리특위가 제대로 왜 가동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것들부터 정확하게 한 다음에 탈당하면 뭐 면피되고 꼬리 자르기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윤리특위가 가동이 돼서 예. 국회에서 좀 제명을 하고 예. 그래야 국민에 대한 책임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여당은 또 야당 보고 뭐라 그러고 야당은 여당 보고 또 비판하고 예. 올해의 그 교수 신문이 뽑은 그 사자성어가 뭡니까? 아시타비 예. 나는 옳고 당신은 그르다. 쉽게 말하면 내로남불. 내로남불이잖아요. 예. 근데 여야 의원들 참 정치하는 분들 그렇게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들이 있는지 다 네. 각자 돌아봐라. 그 말씀만 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여야 의원들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다 탈당만 하면 글쎄 그만이다라는 말입니다. 식입니다. 앞서 윤리특위를 가동해서 의원직을 제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하고 있나 보죠? 여야가 뭐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야의 이해가 일치해서 그냥 암묵적으로 덮고 가는 게 너무 많아요. 법안 같은 것들도. 예. 그래서 국회가 이럴 때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게 정치 개혁의 출발입니다. 국회 개혁의 출발이고. 그래서 뭐 다른 이러한 국회 얘기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꾸 정치를 불신할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들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만 탐하는 그런 존재를 자꾸 이제 전락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예. 정확하게 국회가 특히 여권이 힘을 많이 가진 여권이 정말 이럴 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런데 뭐 민주당은 전면 조사하자라고 하면서 불법 비리 조사단을 구성하자 전봉민 의원에 대해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뭐 글쎄요, 뭐 조사단을 구성해서 한들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이슈가 나오면 또 이 이슈를 덮을 것이고 예.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건 똑같은 입장들이다. 진짜 예. 이거는 50보 100보다 그야말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민주당에서 전범민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금 촉구하고 나서니까 또 국민의힘은요.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공세로 받아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예. 수사기관은 엄정하게 줄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성남시 은수미 시장의 부정채용 의혹의 전모를 명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출신들이 있는 자치단체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전수조사에 들어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수조사하자라고 했는데요. 여야 지자체 단체장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보훈성 인사를 한 것 아니냐. 이건 여야를 막문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훈성 인사와 관련해서 전수조사의 필요성 그리고 파장은 어떻게 보세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범민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예. 사과를 하고 예. 이 일이 이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나 탈당만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여당은 무조건 나오면 야당 비판하고 지금 네. 현재 이 야당도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은수미 시장에 대해서 그런 의혹이 있다면 조사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수조사로 또 가면은 이거야말로 물타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이럴 때 뭔가 국민의힘도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과거와 단절한 모습 이런 걸 보여준다면 차라리 상대방 당 비판하지 말고 예. 그게 다 바뀌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건데 우리 정치는 정말 감동을 주는 정치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우리 단체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단체장부터 한번 보겠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예. 근데 상대방 당을 얘기하면은 자신을 돌아본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내로남불 이야기가 나오고 그냥 있는 것 내려놔.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래 사는 거가 아시타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